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시간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략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네트워크는 이건 지금 IBM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둘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한 조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장비 대 장비가 연결되어서 통신, 그러니까 뭐 연락을 주고받는다, 신호를 주고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뒤쪽에 얘기를 드릴 건데, 여기 OSI 참조 모델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재미없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지나시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뭔지도 좀 이해를 하게 되실 거고 조금 더 흥미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트워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기타 수험서나 전공서 쪽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생겼는지라는 그런 토폴로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토폴로지가 이제 모형이나 뭐 그런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링형, 이 각각의 동그라미들은 각각 컴퓨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걸 링형, 그리고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된 게 메시형, 그리고 별처럼 된 게 스타형, 그리고 여기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엮이는 게 트리형, 일자로 된 게 라인형,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게 버스형, 그리고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된 거는 네, 이것도 메시형이에요. 시험 관련된 내용은 메시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블로그를 좀 찾아서 들어왔어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애니캐스트라고 해서 통신 방식이에요. 통신 방식. 유니캐스트라는 거는 1대1 통신 방식이고,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두 명이 있으면 그리고 뭐 여러 명 있더라도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쉽게 생각하면 반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장이 전파하는 거죠. 특정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리고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타겟을 지정해서 전파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애니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클라우드 쪽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이게 글로벌 엑셀레이터랑 관련된 것 같은데 인접한 쪽으로 그냥 바로 통신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랜, 맨, 웬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제가 블로그를 좀 치고 들어왔어요.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근거리 통신망, 집, 사무실, PC방 같은 단위. 그리고 맨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단위, 좀 더 넓은 단위를 말하고, 그것보다 더 큰 거, 이제 와이드. 그래서 웬이라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렇게 순서로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송 매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UTP 케이블을 먼저 볼 건데, UTP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이건 언실디드 트위스티드 페어라는 케이블 타입을 말해요. 이 케이블은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선을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씌워진 거는 이제 어 이렇게 씌워진 거는 각각에 씌워졌으니까 이거는 실디드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에요. 이거는 SDP 케이블이고 이거는
네,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 되죠. 여기 위에 있는 게 UTP, 아래에 있는 게 STP 케이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된 게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거는 FTP라고 해서 포일드 트위스티드 페어라는 건데, 주로 욕을 많이 쓰니까 요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UTP, 그리고 조금 상반대적으로 비교되는 UTP를 많이 쓰고, 나중에 실기 시험 때도 이 UTP 케이블로 실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조금 이제 수험서도 보다 보면 꼭 카테고리 1부터 5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 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기본적인 내용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내용은 이제 프로토콜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프로토콜이 뭐냐면은, 이것도 좀 검색을 해보면은 규약 같은 거예요. 이건 어, 통신 프로토콜. 그래서 위키백과를 좀 참고를 해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좀 많아요. 많고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서로 컴퓨터 또는 장비, 그리고 서버와 서버와 클라이언트, 서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트워크와, 네,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프로토콜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세 가지: 구문, 의미, 시간.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문은 신호를 주고받는 구조나 형식, 그리고 의미는 이제 신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뭐 제어, 오류 관리 같은 내용이고, 타이밍은 신호의 지속 시간이나 뭐 순서 이런 걸 말해요. 네, 음, 그리고 또 이런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NIC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일 거예요. 아마 이게. 잠시만, 이거 검색 한번 또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러라고 하네요. 네, 네. 컨트롤러. 그러면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이게 뭐냐면은, 어, 노트북으로 치면은 무선 랜 카드를 말할 거고, 일반 컴퓨터로 말하면 내장돼 있을 거예요. 요즘 메인보드에 그 네트워크 카드라고 해서 랜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음,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외장 랜 카드, 외장 랜 카드라고 하고, 내장 랜 카드는 이미 메인보드에 붙어 있을 거고, 이 USB 랜 카드도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 랜 카드마다 규격이 또 있어요. 요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그 규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험서 같은 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재미없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건너뛰고 진행을 좀 할게요. 네, 벌써 지금 OSI 7계층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통신을 주고받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같이 진행을 하면은, 저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1계층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미디어를 뭐 설명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1번부터 3번까지는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계층은 전송, 그리고 5계층, 6계층, 7계층은 이제 컴퓨터 사용자 쪽, 뭐 아니면 서버 쪽, 이런 컴퓨터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는 통신 장비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에서 3단계는 집을 놓고 생각을 하면, 집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집에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정집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랑 연결된 인터넷선이 있어요. 인터넷선. 이렇게 파란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TV들 쓰다 보면은 공유기 많이 쓰죠. 공유기. 공유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공유기 색깔을 주황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공유기도 인터넷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거기 이제 스위치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스위치나 뭐 라우터나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장비들이 있을 거고, 이런 스위치가 또 밖으로 나가면서 라우터라는 걸 걸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럼 또 인접된 지역에 그 중계를 해야 될 거예요. 중간에서. 그럼 또 라우터가 하나 들어올 거고, 중계 역할이긴 한데 이게 중계기는 아닌데, 라우터는 네트워크 대역을 일단 분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절차로 통신이 일어난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쭉 나가서 각 통신사 쪽으로 갈 거예요. 통신사 뭐 SK나 KT나 뭐 LG 쪽으로 통신이 나갈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반대로 이게 주고받고 하겠죠. 근데 이게 음 그 예를 들어 네이버 쪽이나 뭐 지금 유튜브로 검색을 뭘 한다고 했을 때 이쪽에서 여기로 신호가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신호가 나가겠죠. 모양이 좀 이쁘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쭉 나가서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통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고 받고. 그랬을 때 이런 기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1계층. 근데 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일치를 하지는 않는데 최대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2계층에 대한 내용이 이 스위치, 3계층에 대한 내용이 이 라우터, 공유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3계층 장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이런 게 얘와 얘가 통신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전송 계층, 그리고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세션 계층, 그리고 각각의 PC나 서버에서 인식하고 그 해석하고 통신 내용을 해석하고 그리고 표출할 수 있는 6계층, 7계층 내용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 2계층에 대한 내용은 맥주소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면은 그 맥주소가 2계층을 얘기를 해요. 맥주소가 2계층, 그리고 3계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게 IP 주소가 3계층에 들어와요. 그리고 4계층 정보가 포트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까? 포트 번호.
이 세 가지 주소가 있어야 통신이 돼요. 이 세 가지 주소. 이게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설명을 좀, 순서 설명을 좀 다시 하면은, 이 컴퓨터에서는 시작이 여기 7계층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요. 쭉. 조금 설명을 좀 잘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구글 크롬을 키고, 그럼 애플리케이션이요. 구글 크롬을 키고 내용들을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그런 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트로 이제 인터넷은 뭐 80번 아니면 443번 포트 웹사이트에서 통신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글에 이렇게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HTTPS라고 해서 443번 포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구글이라는 주소도 실질적으로는 IP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트 번호와 포트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과 여기 뒤에 그 IP 주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포트 IP를 입력을 한 거죠. 아직 신호를 보낸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들어오고 이제 IP 주소랑 인접 맥 주소를 이렇게 찾아가요. 인접 장비들을 하나씩 단계씩. 그 맥 주소도 이제 해석해 가면서 바꿔가면서 스위칭해 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서버까지 연결이 다 되고, 반대로 이제 또 이쪽에서 출발을 또 하겠죠. 받았으면은. 그래서 그건 또 역순으로 물리적인 장비부터 이제 거쳐서 쭉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거를 저도 처음에 이해가 정말 안 돼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뭐 이론적인 수업을 듣다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름 생각한 거는 좀 나눴어요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이런 구글 같은 웹사이트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뭐 파이어폭스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이런 화면들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단축키 때문에 지금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어, 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스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해석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이런 6계층 단계를 거쳐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5계층은 요 구글이라는 서버가 그냥 검색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글 서버라고 하고 이게 컴퓨터로 가면은 요런 뭐 기계 장비들을 거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연결이 일어나는 과정이 거쳐서 1, 2, 3, 4단계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5단계 연결이 돼서 세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 쓰시다 보면은 뭐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논리적인 연결이 끊겨서 발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5계층은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연결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전송은 데이터를 실제로 주고받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트라는 게 있어서 이 포트분에 맞게 연결이 되어서 통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웹서버 간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음, 전화번호랑도 좀 비슷한데 그건 또 IP랑 맥 주소가 또 있어가지고 조금 그 설명하기 좀 까다롭네요, 이거는. 그 포트 번호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고유 넘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IP는 집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맥은 집 주소긴 한데 장비 주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음, 그 한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노트북 컴퓨터에는 각각의 맥 주소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게 밖으로 통신할 때는 이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맥, 그 컴퓨터와 공유기 사이에는 또 여러 내부 IP 주소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인터넷 통신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맞는 포트 고유 번호가 필요하고 게임을 할 때는 게임에 맞는 고유 포트 번호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니까 이런 식으로도 대충 일단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내용이 읽히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OSI 7, 이 7계층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고 참고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좀 유사하게 OSI 7이랑 좀 유사하게 TCP/IP 7계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수험서나 뭐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 부분은 좀 건너뛸게요. 내용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기초적인 이론 부분은 가급적이면 첫 시간에 한 번에 쭉 빼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포트에 대한 내용을 포트 IP 맥 그런 주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음, TCP/IP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게. 그 OSI7하고 TCP/IP 쪽이랑 대응되는 모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음,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이미. 메일 프로그램이나 메일 서버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도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메인 네임 서버도 이미 이용을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런 통신 그 서비스들이 있고, 이 사이에 그 포트 번호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계층에서는 이 IP 주소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맥 주소 같은 게 들어와 있겠죠. 아무래도 물리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주소. 그래서 이 4계층하고 이 3계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뤄볼 거예요. 음. 그리고 IP는 IPv4랑 IPv6 해서 이 두 가지 주소가 있는데, IPv4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포트는 일단 리스트들을 좀 알려드리고 드리면서 어, 실습도 같이 좀 한번 해볼까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자, 본인의 그 컴퓨터가 어떤 주소 값들을 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이 시작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로 오른쪽 마우스로 시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창이 나오고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 아마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와이파이나 뭐 등등등 뭐 아무튼 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밑에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본인의 사용 중인 그 주소 정보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저희는 와이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은 802.11.ac라는 규약 그 정보로 통신을 주고받고 있고 네트워크 대역대는 5GB 그리고 IPv6에 대한 주소 그리고 IPv4에 대한 주소 그리고 DNS 서버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물리적 주소, 이계층 주소까지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런 주소들이 있어야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제 좀 뒤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어댑터 옵션 변경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지금 저는 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더넷이나 유선으로 연결하신 분은 이더넷 그리고 저처럼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연결이 돼 있으실 거예요. 자기가 연결된 상태인 것에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으로 누르시고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속성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TCP IPv4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할당 주소 받기가 있고 이처럼 정적으로 할당받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아는 대로 좀 넣은 내용이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IP 주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설 IP 주소라고 해요. 내부망.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은 집에서 이제 외부 밖에서 집에 있는 공유기로 한번 들어오고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 컴퓨터들로 무선 인터넷이나 이제 유선 인터넷을 잡아 쓰잖아요. 그 공유기 안에서 쓸 수 있는 IP 주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설 IP 주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작은 규모에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수동으로 입력을 다 해준 거예요. 다 한 이유는 집에 있는 여러 컴퓨터들로 원격 접속을 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참조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실습할 때 직접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설정을 좀 해보면은 조금 더 접근이 쉬워져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한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고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뭐 IP 주소 클래스 뭐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내용은 좀 뒤쪽에서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어,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